만약 지금 당장 머리가 평소와 다르게 지속적으로 아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두통이 심하거나 구토를 하신 적이 있나요?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경험하셨나요?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스트레스나 혈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머리 속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암을 이기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파헤쳐야 할 중요한 주제는 머리 속에 숨어 있는 무서운 적, 뇌종양입니다. 먼저 충격적인 진실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뇌종양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약 3,000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며 특히 50세 이상에서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해요. 더욱 심각한 것은 뇌종양의 80%가 처음에는 단순한 두통으로 시작되어 많은 분들이 초기 증상을 놓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뇌종양은 조기 발견 시 양성 종양의 경우 95% 이상, 악성 종양도 적절한 치료로 5년 생존율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치료 가능한 질환이에요. 뇌가 우리 몸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뇌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사령탑으로 대뇌, 소뇌, 뇌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 부위는 고유한 기능을 담당하며 종양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달라집니다. 뇌종양의 가장 교활한 특징은 서서히 진행되면서 처음에는 애매한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경우가 빈번해요. 뇌종양의 치명적인 초기 경고 신호들을 생생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신호는 새로운 양상의 두통입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심한 두통이나 기존 두통과 완전히 다른 양상의 두통이 나타나면 주의하세요. 특히 아침에 심하고 기침이나 힘을 줄 때 더 악화되는 두통이 특징적입니다. 두 번째는 구토를 동반한 두통입니다. 머리가 아프면서 구역질이나 구토가 함께 나타나고 구토 후에도 두통이 계속되면 뇌압 상승을 의심해야 해요. 특히 아침에 구토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시야 장애입니다. 갑자기 시야가 좁아지거나 한쪽이 잘 안 보이는 증상, 복시라고 하는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는 뇌종양이 시신경이나 눈을 움직이는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운동마비와 감각 이상입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 손발이 저리거나 마비되는 증상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언어 장애와 인지, 기능 저하입니다. 말하기 어려워지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증상,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성격이 변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졸중과 뇌종양의 확실한 구별법을 알려드릴게요.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해서 몇 분에서 몇 시간 내에 최고조에 달하지만 뇌종양은 서서히 진행되어 몇 주에서 몇 개월에 걸쳐 악화돼요. 뇌졸중은 한쪽 마비가 뚜렷하지만 뇌종양은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뇌졸중은 두통이 드물지만 뇌종양은 두통이 주요 증상이에요. 이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핵심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들과 공유하며 알람 설정으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뇌종양의 무서운 원인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방사선 노출입니다. 어릴 때 머리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거나 원전 사고 등으로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 뇌종양 위험이 증가해요. 치과 엑스레이나 컴퓨터 촬영도 누적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신경섬유종증,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리프라우메니 증후군 같은 유전 질환이 있으면 뇌종양 위험이 높아져요.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면역 억제 상태입니다. 장기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거나 투천성 면역 결핍증이 있는 경우 뇌림프종 위험이 증가해요. 네 번째는 연령과 성별입니다. 60세 이후에 발생률이 증가하며 일부 종양은 남성에게, 일부는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환경적 요인입니다. 화학물질 노출이나 전자기장 노출이 뇌종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뇌종양의 종류도 알아보겠습니다. 교모세포종은 가장 흔하고 악성도가 높은 원발성 뇌종양으로 빠르게 진행해요. 수막종은 뇌를 감싸는 막에서 발생하는 양성 종양이 많지만 크기가 커지면 뇌를 압박합니다. 뇌하수체 선종은 호르몬 분비 이상을 일으키고 시야 장애를 유발해요. 청신경종은 평형감각과 청력에 영향을 미치며 어지럼증과 난청을 일으킵니다. 전이성 뇌종양은 폐암이나 유방암 등 다른 부위 암이 뇌로 전이된 경우로 다발성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뇌종양 조기 발견을 위한 핵심 검사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신경학적 검사입니다. 의사가 반사신경, 근력, 감각, 인지 기능을 평가해서 뇌 기능 이상을 확인해요. 뇌 자기공명 영상은 뇌종양 진단의 표준 검사입니다. 연부조직 대비가 뛰어나서 작은 종양도 정확히 발견할 수 있어요. 조영제를 사용하면 종양의 혈관 분포와 뇌혈관 장벽 손상 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뇌 컴퓨터 촬영은 응급 상황에서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검사예요. 출혈이나 뇌압 상승, 뇌부종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은 종양의 대사 활성도를 평가해서 양성과 악성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돼요. 치료 후 재발 진단에도 유용합니다. 뇌혈관 조영술은 혈관이 많은 종양의 수술 전 평가나 혈관 내 치료를 계획할 때 시행해요. 뇌종양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도 알려드릴게요.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피하세요. 의료용 방사선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받고 치과 검사 시에도 납 보호대를 착용하세요. 휴대폰 사용을 줄이세요. 장시간 통화할 때는 이어폰을 사용하고 휴대폰을 머리에서 멀리 두세요. 전자기장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산화 음식을 충분히 드세요. 베리류, 녹황색 채소, 견과류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해줍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뇌 건강을 유지하세요. 유산소 운동은 뇌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종양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심각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뇌종양이 진행되면 몸에서는 어떤 파괴적인 변화가 일어날까요? 중기와 말기, 뇌종양의 치명적인 증상들과 생존을 위한 최신 혁신 치료법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더욱 충격적인 내용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뇌종양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더욱 심각하고 치명적인 증상들을 지금부터 적나라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뇌종양은 양성과 악성으로 구분되며 위치와 크기, 악성도에 따라 증상이 달라집니다. 양성 종양도 위치에 따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악성 종양은 빠르게 진행해서 뇌 기능을 파괴합니다. 진행성 뇌종양의 첫 번째 파괴적 증상은 극심한 뇌압 상승입니다. 두통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고 진통제로도 전혀 조절되지 않아요.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느낌과 함께 목과 어깨까지 뻗치는 극심한 통증이 지속됩니다. 두 번째는 의식 저하와 혼수 상태입니다. 점차 반응이 둔해지고 깨우기 어려워져요. 심한 경우 완전히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뇌압 상승으로 뇌관이 압박받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경련 발작입니다. 갑자기 온몸이 경직되고 떨리는 전신, 경련이나 한쪽 팔다리만 떨리는 부분 경련이 나타날 수 있어요. 경련 중에는 의식을 잃고 혀를 깨물거나 대소변을 실금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심각한 신경학적 결손입니다. 한쪽 완전 마비나 언어, 기능 완전 상실, 시야의 완전한 손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종양이 중요한 뇌 기능 영역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호흡 중추 마비의 위험입니다. 뇌관이 심하게 압박받으면 호흡을 조절하는 중추가 마비되어 자발 호흡이 중단될 수 있어요. 이는 즉시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치매와 뇌종양의 확실한 구별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어 몇 년에 걸쳐 악화되지만 뇌종양은 몇 주에서 몇 개월 내에 급격히 악화돼요. 치매는 기억력 장애가 주된 증상이지만 뇌종양은 두통과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됩니다. 치매는 의식 저하가 드물지만 뇌종양은 의식 변화가 흔해요. 생명을 구하는 이런 핵심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시며 알람 설정으로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세요. 뇌종양의 위치별 특이, 증상들도 공개하겠습니다. 전두엽 종양은 성격 변화와 판단력 저하가 주요 증상이에요. 갑자기 성격이 변하거나 사회적 행동에 문제가 생기면 의심해야 합니다. 두정엽 종양은 감각 이상과 공간 지각 장애가 나타나요. 물체를 만져도 느끼지 못하거나 공간 감각이 떨어져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측두엽 종양은 기억 장애와 언어 장애가 특징적이에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지 못하거나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후두엽 종양은 시야, 결손이 주된 증상입니다. 한쪽 시야가 완전히 보이지 않거나 중심 시야가 손실될 수 있어요. 손의 종양은 균형 감각 상실과 운동 실조가 나타납니다. 걸을 때 휘청거리고 손의 정교한 움직임이 어려워져요. 뇌관 종양은
가장 위험한 형태로 의식 저하와 호흡 장애, 삼키기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행성 뇌종양의 진단은 여러 정밀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조영 증강 자기공명 영상에서는 종양의 정확한 범위와 주변 뇌 조직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확산 강조 영상으로 종양의 악성도도 평가합니다.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은 언어나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뇌 영역을 확인해서 수술 계획을 세우는데 필수적이에요. 뇌척수액 검사는 뇌막에 암세포가 퍼졌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허리에서 뇌척수액을 채취해서 암세포 여부를 확인해요. 조직 검사는 최종 진단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개두술이나 정위적 생검을 통해 종양 조직을 채취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뇌종양의 치료는 종류와 위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술적 절제가 가장 기본적인 치료로 가능한 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목표예요. 최근에는 각성 개두술로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중요한 기능 영역을 보호하면서 수술하는 기법도 사용됩니다. 방사선 치료는 수술 후 남은 종양 세포를 제거하거나 수술이 어려운 위치의 종양을 치료하는 데 사용돼요. 감마 나이프나 사이버 나이프 같은 정밀 방사선 치료로 정상 뇌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항암화학요법은 악성 뇌종양에서 방사선 치료와 병용해서 사용해요. 테모졸로마이드가 교무세포종의 표준 치료제이며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특수한 약물들이 사용됩니다. 표적 치료와 면역 치료도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베바시주맙 같은 혈관 생성 억제제나 면역관문 억제제들이 일부 뇌종양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전기장 치료는 교무세포종에서 새롭게 도입된 치료법으로 종양세포 분열을 방해하는 특수한 전기장을 머리에 적용하는 치료예요. 증상 완화 치료도 매우 중요합니다. 뇌압 하강제로 뇌부종을 줄이고 항경련제로 발작을 조절하며 스테로이드로 염증을 억제해요. 말기 뇌종양이라고 해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완화 치료와 증상 관리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고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뇌종양을 완전히 예방하고 극복하는 혁신적인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뇌종양 정복의 놀라운 비밀과 기적 같은 완치 사례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뇌종양을 완전히 예방하고 극복하는 5가지 혁명적 전략을 지금부터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뇌 건강 보호와 방사선 노출 최소화입니다. 불필요한 의료용 방사선 검사를 피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받으세요. 컴퓨터 촬영을 반복해서 받아야 하는 경우 자기 공명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의사와 상의하세요. 휴대폰 사용을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장시간 통화할 때는 이어폰이나 스피커폰을 사용하고 휴대폰을 머리에서 최소 2cm 이상 떨어뜨려 놓으세요. 잠잘 때는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지 마세요. 전자기장 노출을 줄이세요. 전자레인지 사용 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고압선 근처 거주는 피하세요. 와이파이 공유기도 침실에서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뇌 보호 영양소의 완벽한 섭취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주 3회 이상 드세요. 연어, 고등어, 정어리의 DHA 성분이 뇌세포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해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를 매일 드세요. 블루베리, 라즈베리, 아로니아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 뇌세포를 자유라디칼로부터 보호합니다. 하루 한 컵 정도가 적당해요. 견과류의 비타민이와 셀레늄도 뇌 건강에 탁월합니다. 아몬드, 호두, 브라질너트를 하루 30g 정도 드시면 뇌세포 손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녹황색 채소의 엽산과 비타민 K도 중요해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에 들어있는 이 성분들이 뇌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인지, 기능을 보호합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뇌 염증을 억제하고 신경 보호 효과가 있어요. 카레나 강황차를 주 2회에서 3회 드시거나 보충제를 복용하세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철저히 관리하세요. 가공식품과 트랜스 지방은 뇌 염증을 증가시키고 혈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과도한 설탕 섭취도 뇌 기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전략은 뇌 기능 향상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뇌 혈류를 개선하세요. 주 5회 하루 40분 이상 걷기나 수영을 하시면 뇌의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증가해서 뇌세포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근력 운동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면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가 증가해서 뇌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뇌훈련 프로그램도 실천하세요. 독서, 퍼즐, 바둑, 새로운 언어, 학습 등으로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면 신경 가소성이 향상되어 뇌종양 예방에 도움이 돼요. 명상과 요가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뇌세포 손상과 면역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하루 20분 이상 명상이나 심호흡을 실천하세요. 충분한 수면으로 뇌를 회복시키세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양질의 잠을 자시면 뇌척수액 순환이 활발해져서 노폐물 제거와 뇌세포 재생이 촉진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 검진과 증상 관찰입니다. 50세 이후부터는 새로운 양상의 두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심한 두통이나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두통은 즉시 검사받아야 합니다. 신경학적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지체하지 마세요. 시야 장애, 언어 장애, 운동 마비, 감각 이상, 인지 기능 저하 중 어느 것이든 2주 이상 지속되면 뇌 자기공명 영상 검사를 받으세요. 가족력이 있거나 방사선 노출 경험이 있다면 정기적인 뇌 검진을 받으세요. 5년마다 뇌 자기공명 영상을 받아서 조기 발견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이런 귀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구독, 좋아요, 공유, 알람 설정을 빠짐없이 해주시면 마음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맞춤형 치료와 재활의 완벽한 활용입니다. 뇌종양 진단을 받으셨다면 다학제 진료팀의 종합적인 치료 계획을 따르세요. 신경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종양내과가 협력한 맞춤형 치료가 중요해요. 수술 전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뇌 기능 평가를 위한 신경심리검사를 받고 수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신 상태를 최적화하세요. 수술 후 재활이 매우 중요해요. 물리치료로 운동 기능을 회복하고
작업 치료로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키세요. 언어 치료로 말하기와 삼키기 기능을 회복할 수 있어요. 인지, 재활도 필수적입니다. 기억력, 주의력, 실행 기능을 체계적으로 훈련해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준비하세요. 가족의 지지와 사회적 지원도 중요해요. 뇌종양 환자 모임에 참여하거나 전문 상담을 받아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세요. 실제 기적 같은 완치 사례들을 생생히 전해드릴게요. 64세 김모 할머니는 심한 두통과 시야 장애로 병원을 방문해서 3cm 크기의 수막종이 발견되었어요. 미세현미경화, 종양 완전 절제술을 받으시고 현재 7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수술 후 꾸준한 운동과 뇌훈련으로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계세요. 59세 박모 할아버지는 기억력 저하와 성격 변화로 치매, 의심하에 검사를 받았는데 전두엽 교모세포종이 발견되었어요. 최대 안전 절제술과 동시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고 현재 5년째 생존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전기장 치료와 면역 치료를 병행하며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계세요. 67세 이모 할머니는 뇌하수체 선종으로 시야 장애와 호르몬 이상이 있었지만 경접형골 내시경 수술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셨어요. 현재 6년째 시야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호르몬 기능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71세 최모 할아버지는 청신경종으로 난청과 어지럼증이 있었지만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로 치료받으셨어요. 종양 성장이 완전히 억제되어 현재 4년째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계세요. 73세 정모 할머니는 다발성 뇌전이가 있는 폐암 환자였지만 정위적 방사선 수술과 전신 항암 치료로 3년째 뇌병변이 조절되고 있습니다. 인지 기능도 잘 유지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뇌종양은 조기 발견하면 치료 가능한 질환이에요. 새로운 양상의 두통이나 신경학적 증상이 있다면 즉시 검사를 받으세요. 무엇보다 뇌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이 예방의 핵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항산화 음식 섭취, 스트레스 관리로 뇌를 보호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액암인 백혈병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백혈병은 혈액세포에 생기는 암으로 피로감과 감염이 주요 증상입니다. 백혈병의 종류별 특징과 최신 치료법들을 상세히 준비했습니다. 매일 아침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뇌 건강을 위한 운동과 영양 관리로 소중한 뇌를 보호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없는 평온한 마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신이여,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관리 경험을 나눠주세요. 오늘 함께 살펴본 뇌종양 정보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나 개인적인 뇌 건강 관리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귀중한 경험담과 지혜로운 조언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과 용기가 됩니다. 항상 힘을 내세요.